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국채 금리가 12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50%대로 떨어졌죠.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 내 모든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요. 특히나 전날에는 AMD 등의 급등세로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 지수가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했습니다. AMD는 전날 8%대 급등한 이후 간밤에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그나마 잘 버텨주면서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퀄컴 등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좋지 못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이 모두 하락했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GM과 포드 등 자동차 관련주들도 금리 인하와 투자 의견 하향 등의 이슈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항공기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보잉은 간밤에는 소폭 반등했고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도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알리바바, 샤오펑, 빌리빌리 등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 경제 회복 비관론에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가격 인하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애플과 더불어서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월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했는데 이번에는 독일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롱레인지 모델을 각각 5,000유로씩 인하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중국과 유럽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니오와 샤오펑 그리고 유럽의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최근에 가격을 계속해서 내리는 게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심리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수요가 위축이 되는 이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에 대한 의결권을 늘려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지분이 13%가량인데 25% 정도까지 의결권을 늘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월가에서는 이번에 테슬라 지분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38%가량이나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프리스도 역시나 중립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머스크의 요구가 리스크를 키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2%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전기차주들의 흐름도 좋지 못했는데요. 포드와 리비안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투자 의견 하향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포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드는 UBS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12달러를 유지를 했죠. 경쟁사에 비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 또 품질, 실행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 더 많은 역풍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8% 상승에 그쳤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벌써 6%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추가로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리비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비안은 도이치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0달러에서 19달러로 낮췄는데요. 생산량과 총 마진이 올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도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쇄가 장기화가 되고 있고요. 인도량이 6만 5천 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4%나 하락을 했는데요. 간밤에도 6%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찰스 슈왑인데요.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은행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앞서 실적을 공개한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등이 이 감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발표 이후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찰스 슈왑과 US 뱅코프 그리고 시티즌스 파이낸셜 등 여러 지역 은행지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찰스 슈왑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지만 영업수익이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1.38%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보잉은 737 맥스 9 여객기 감사가 일부 진행이 완료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보잉은 지난 5일에 알래스카 항공이 운행 중이던 이 737 맥스 9 항공기 동체에서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일부 완료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많이 급락을 했던 만큼 상승을 한 건데요. 1.27%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감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하락했고 S&P 500 지수가 0.56%, 나스닥 지수는 0.59% 하락하면서 국채금리 강세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